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건 7월 이벤트입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7월 이벤트 가입 인사를 부탁해.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고요. 502 사이트 유무료 회원. 이벤트 기간 동안 자유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정 주가 서비스를 무료로 드리는데요. 5일 동안 보실 수가 있어요. 서비스 이용 기간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자유 게시판을 바로 이렇게 가시면은 가입 인사 하시면은 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봉수선생 전문가에 물어보세요. 이 코너도 있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월요일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중에 계속해서 특징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종목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죠. 목요일이 저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 역시 목요일이 저점이었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금요일이 5%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23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킨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말씀드릴 때 당시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300선을 지키게 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금요일에는 지수가 이제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70%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이상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수가 저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수급이 사실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은 기관이 또 그만큼 매도를 했거든요. 단기 탄력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장중에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후 들어가지고 미국 선물이 조금 빠지면서 코스피 시장, 한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시면은 오후에 2시 이후에 쭉 이렇게 조금 밀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간 것도 아니고 1.5%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시장은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족스러운 그런 장의 모습이었고요. 종목들도 활발히 움직였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의 원인은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종을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1.5% 정도 상승이 나왔죠. 전기전자 업종이 중요한 건 지금 업종의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비율을 보면은 전기전자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전기전자가 상승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업이라든지 화학, 운송장비 이렇게 시가총액 비율이 큰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등 흐름을 이번 주에는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장중에 조정을 받든 아니면 그냥 가든 이번 주는 쭉 반등하는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중간에 혹시라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종목이라든지 이쪽에서 매수 기회로 또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그동안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종목이라든지 이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낙폭이 워낙 과다했기 때문에 반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한 가지 변수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은 지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다시 또 이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국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도 웬만하면은 반등할 거라고 보고 또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뭐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이미 다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이탈 가능성보다는 역시 반등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이번 주는 반등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는 반등세가 이어진다.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시황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슈인데요. 첫 번째로는 물가에 관련한 이슈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는 것도 결국 물가 때문 아닙니까? 물가가 지난달에 8.6% 상승이 나왔어요. 어쨌든 유가라든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워낙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만드는데도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뭐 운송료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유가 하나가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들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죠. 식료품들도 공산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신선식품이나 이쪽도 역시 그걸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밀 가격의 상승이 미국이나 이쪽 어떤 서방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밀 그 산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생산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당분간 이 흐름이 유지가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물가에 있어서도 정점을 좀 찍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가 이제 이번까지 7월까지는 0.75%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수치가 한 1년 동안 올려야 될 수치가 한꺼번에 거의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경제 흐름에도 좋지 않고 또 가계부채 측면에서 엄청난 압박을 주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계속 물가 그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걸 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최악의 상황은 이제 거의 정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뉴스가 떴어요. 근데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푸틴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서방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국민이 제일 중요하죠.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요충지인 건 맞지만은 원래 또 러시아 그 구소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지 이게 서방 국가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러시아의 영토가 넓어지면 그만큼 서방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어떤 국제 정세에서 과거처럼 전쟁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가 장기화되면은 서방 국가들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 쪽을 압박을 하겠죠. 무기를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무기를 지원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역시 그 더 이상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시 이제 거의 이제 좀 어떤 종점으로 점점 그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만은 결국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이제 거의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또 뭐 러시아에서 핵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핵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전면적으로 핵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그 핵으로 인한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쟁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거의 끝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최악의 상황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 크게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문제죠. 이게 해소가 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내 정치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최근에 거의 뭐 경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인 건 분명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방향 설정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무 차원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관건인데요. 최근에는 양양자 의원이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었죠. 거기에서 이제 뭐 고자진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양양자 의원에게 반도체 관련한 그 어떤 기구의 장을 맡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양자 의원이 수락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죠. 검찰청법,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그 법에 대한 법사위 그때 당시에 문제에서도 양양자 의원이 반대를 표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그런 그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위장 탈당을 했는지 진짜 탈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복당을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한편에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좀 이게 국회라는 게 정상적인 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됐었죠. 자,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에요. 왜냐면은 경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 삶에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반도체는 특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지원은 뭐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갈등을 만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공과 과가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어떤 영향을 봤을 때는 공이 훨씬 크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산업 그리고 전체 산업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전체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 정치적으로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라면은 기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종목 한번 보실까요? 유무료 추천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차백신 연구소인데요. 8,000원, 7,600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 쭉 빠졌어요. 이것도 지수가 급락할 때 많이 빠졌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수가 빠지면서 더 크게 빠졌었고, 또 뭐 원숭이 두창 백신을 실제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단기적으로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무료 추천주, 자, 이번 주 무료 추천주는, 업종은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는 보시면은,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가 좋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질 때는 더 좀 심하게 억울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른 종목이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자,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에 유료회원들에게 추천을 했어요. 장중에 26,000원 정도 추천을 했는데 매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시켰습니다. 종가 26,700원에 1차 매수를 시켰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가는 이렇습니다. 27,000원 그리고 25,600원 27,000원이면 조금 더 위겠죠. 27,000원 25,6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을 마이너스 10% 보세요. 넉넉하게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오면은 손절하시고, 아니면은 수익은 25% 플러스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000원, 25,600원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5% 이 정도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규주들이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전에 한번 또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고,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모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준가 오면은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홈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여러가지 그런 코너가 있어요. 무료 투자 전략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도 보셔도 되고요. 뭐 종목 분석 기사라든지 평택촌놈 칼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벤트, 그리고 평택촌놈, 현물, 파생, 그리고 봉수선생, 현물, 상품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뭐 트위터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뭐 상반기에는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하반기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뭐 운전이나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